안녕하세요. 부동산을 쉽게 다양하게 깊이 있게 분석하는 부동산의 비밀입니다. 서울인 듯 서울이 아닌, 또 서울이 아닌데 서울 같은 그런 광명에서 청약이 시작됩니다. 여기서 제일 중요한 포인트는 뭘까? 바로 투자 가치입니다. 물론 내 생활권에 맞고 내가 살고 싶은 곳에 집값에 상관없이 안정적인 거주만 생각한다 하시는 분들은 고민할 필요 없습니다. 그냥 여기 좋은 곳이니까 그냥 청약 집어 넣으시면 되는 겁니다. 그러나 안정적인 거주 플러스 시세 차이, 이것까지 계산을 하신다면 시세 차이까지도 바라지도 않고 그냥 집 사서 망했다 소리 안 듣고 싶다면 그래도 이것저것 한번 따져보는 게 맞겠습니다. 서울의 동북부 쪽에 청약 단지들, 여기에 서울 사람들이 지금 현재 많이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랑 비교해 보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고 필요합니다. 이문 1구역 레미안 라그란데, 장이 4구역 자이, 휘경 3구역 자이, 또 중화동의 중화 롯데캐슬 SK뷰 모두 1000세대 이상이 되는 대단지고 84제곱미터 기준으로 보면 평당 분양가가 대략 한 2,800만 원대 나옵니다. 9억대 분양가가 책정될 걸로 예정이 됩니다. 확실히 서울이긴 하지만 냉정하게 그럼 여기는 어떻게 볼 것인가? 여기는 확실하게 변두리로 볼 수 있습니다. 서울의 중심이 아니고 이문 1구역 같은 경우도 행정구역이 동대문구로 되어 있지만 여기도 엄밀히 말하면 변두리입니다. 그러면 광명 뉴타운과 철산 주공아파트 재건축 단지, 여기는 어떻게 봐야 할까? 이곳은 미니 신도시급으로 탈바꿈을 합니다. 미니 신도시는 아니고 제가 여기다가 급을 붙였습니다. 신도시만큼 계획적인 도로 상황, 주변 인프라 개발 이런 거는 없습니다. 하지만 그만큼 기존보다는 천지개벽한다는 정도로 해석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중에 1번 타자가 될 확률이 높은 철산 자이더 헤리티지 어떤 곳인지, 그리고 서울의 청약 최대 관심 지역하고 비교해서는 또 어떤 수준인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자, 여기 위치는 너무 좋습니다. 7호선 철산역까지 직선거리로는 500m가 채 안 되는 그런 아주 가까운 역세권 단지입니다. 500m는 누군가는 빨리 가면 7, 8분 정도 걸리고 지팡이 짚고 또 천천히 동네 쇼핑하면서 가는 어르신이라면 20분, 30분도 걸리는 거리입니다. 지하철역까지 걸리는 시간을 자기 집 현관문에서부터 시작해서 엘리베이터 타고 내려오고 아파트 단지 빠져나오는 시간까지 포함해서 말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렇게 보기에는 변수가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아파트 단지 끝에서 지하철역까지의 거리를 기준으로 시간을 보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하는 거니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명 뉴타운과 철산 주공아파트 재건축 단지들이 엄청 많은데 이곳을 한꺼번에 다 합쳐서 광명 뉴타운으로 외부에서 봅니다. 저 광명에 안 삽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그 동네 살지 않는 사람들이 보는 눈이 되게 중요합니다. 굉장히 규모가 커 보이고 긍정적인 그런 효과가 더 큽니다. 광명 뉴타운 좋다는데 한번 가볼까? 이런 선호도가 높을수록 부동산 가격에 긍정적인 영향이 있습니다. 가끔 댓글로 내가 그 동네 사는데 네가 뭘 알아, 살아보지도 않고 이러는 분들이 있는데, 제가 서울 수도권을 동네마다 다 살아본 적은 없습니다. 그러면 부동산 유튜브를 내가 살아본 동네만 해야 하는데 그럴 수도 없고, 철산 주공아파트 8단지, 9단지가 합쳐져서 재건축을 하다 보니까 단지 규모가 꽤 큽니다. 꽤가 아니고 상당히 큰 정도입니다. 약 3,800세대의 매머드급 규모입니다. 이 부분은 정말 좋은 선택이었다고 보여집니다. 안 그래도 위치가 좋은데 규모의 경제가 실행되다 보니까 여러모로 긍정적인 효과가 많이 있습니다. 일반 분양 물량을 보면 전용 면적 59제곱미터가 1412세대, 84제곱미터 107세대, 114제곱미터 121세대입니다. 이 부분은 약간 탄식이 나오긴 합니다. 30평대 물량이 적다 보니까 아쉬움이 좀 있습니다. 물론 제 개인적인 생각은 요즘 아파트들은 59제곱미터도 살기 괜찮습니다. 25평. 예전에 지어진 25평보다 요즘 짓는 아파트들이 실평수가 훨씬 큽니다. 정말 오래된 구축들에 비해서 근래 아파트들은 안목치수라는 걸 적용하다 보니까 확실히 실사용 면적이 더 큽니다. 그리고 건설사들도 요즘은 도면을 다 잘 빼서
있어서 저는 25평도 그리 좁다고는 생각 안 합니다. 그렇지만 30평대를 원하시는 수요층이 가장 많기 때문에 어떤 결과가 나올지 저도 궁금하긴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전용 면적 84제곱미터가 전반적으로 여기뿐만이 아니고 광명 뉴타운 쪽 전반적으로 다 그렇게 많이 나오진 않습니다. 84제곱미터 가장 많이 나오는 곳은 바로 광명 2구역입니다. 베르몬트로 광명 약 3,300세대 규모입니다. 여기는 84타입이 400세대 이상 일반 분양 물량으로 나올 거라고 예상이 되어 있기 때문에 30평대만을 노리시는 분들은 여기를 한번 지켜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여기도 멀지 않은 것 같습니다. 베르몬트로 광명 이외에는 30평대가 전반적으로 상당히 소량이다 라는 거 꼭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여기도 진작에 청약이 시작됐어야 하는데 일반 분양가가 마음에 안 들었나 봅니다. 분양가 상한제가 개편이 되었으니까 이제 곧 시작할 걸로 예상이 됩니다. 기존 조합이 원하는 건 평당 2,300만원, 분양가 심사에서는 평당 2천만원 이러다 보니까 좀 뒤로 밀리고 이런저런 사정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옆이 서울입니다. 가산 디지털 단지에서 일하는 분들 또 금천구 엄청 많고 사실상 서울 생활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7호선 라인이라서 강남까지 접근도 쉽습니다. 이쯤에서 예상 분양가를 알아봐야 하는데 워낙 부동산 민심이 흉흉해지다 보니까 어찌 될지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 일단 서울의 동북부 청약 맹주들을 보면 평당 분양가가 2,800만원대 예상이 됩니다. 이미 장이 4구역, 자이, 그 다음에 중화 롯데캐슬 SK뷰는 평당 2,800만원대로 결정이 됐습니다. 그럼 철산, 자이, 더 헤리티지, 그리고 베르몬트로 광명 이곳의 84타입 기준으로는 평당 가격이 얼마면 될까? 일단 우리 모두 각자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져야겠습니다. 평당 2,000, 3,000, 2,500, 2,800? 평당 2,800만원 정도면은 대략 한 9억대 이렇게 될 겁니다. 여기에 어울리는 분양가가 얼마인지는 사람마다 다 생각이 다르니까 각자의 판단에 맡기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이 동네 시세 한번 보겠습니다. 철산역, 롯데캐슬, 엔드, SK, 뷰, 클래스 TG. 이름 누가 지었어요? 여기는 철산 주공 7단지 재건축한 겁니다. 철산자이 더 헤리티지와는 붙어 있다고 보면 됩니다. 22년 아파트고 신축이고 총 1313세대입니다. 규모는 요게 더 작지만 위치는 오히려 철산역하고 더 가깝습니다. 그리고 단지가 이렇게 학교를 품고 있습니다. 두 아파트가 서로 비슷한 위치에 그리고 또 서로의 장단점이 있으니까 상쇄되는 부분 있으니까 그 부분도 또 감안해서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전용 면적 59 타입을 보면 최저가는 지금 현재 1층이 9억 4,500만 원에 나와 있는 게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가격이 23층이 12억입니다. 오잉? 보통 이런 가격대는 저층하고 로열층의 가격 차이가 1억 정도가 나긴 합니다. 그런데 여긴 차이가 좀 심합니다. 쉽게 이해는 안 가지만 제가 이 동네에서 부동산을 하는 것도 아니고 또 거주하는 것도 아니라서 잘 모르겠습니다. 느낌상 그리 긍정적인 신호는 아닌 것 같고 할 얘기를 다 할 수도 없고 전세는 5억 후반대입니다. 와, 광명이 이렇게나 잘 나갔나? 나 같으면 저 돈 주고 저기에 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계실 겁니다. 제가 그렇게 생각했다는 게 아니고 그렇게 생각을 하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혹시나 오해하시는 분들이 있을까봐 제가 확실하게 해두겠습니다. 자이더 헤리티지가 입주를 할 때쯤에는 광명 뉴타운에도 입주하는 사람이 많아질 겁니다.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질까? 보통의 입주장은 전세 가격이 좀 쌉니다. 서로 전세를 맞춰서 잔금을 치르려는 그런 사람들이 많기 때문인데 경쟁적으로 서로 가격을 낮추다가 또 이제 전세 만기 2년이 지나면 2년 후에 다시 높게 전세를 책정하긴 합니다. 집값을 버티는 또는 집값을 올리는 가장 큰 요인 중에 하나가 바로 전세가 상승입니다. 그런데 이게 반대로라면 어떻게 될까? 요즘 부동산 하락의 원인을 금리 상승으로 보는데 그거 맞습니다. 그런데 그게 다가 아닙니다. 금리 상승으로 인해서
전세대출 이자가 높아지고 또 그게 감당이 안 되니까 반전세나 월세로 이사를 갑니다. 그리고 나면은 전세는 이제 넘치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또 다시 전세가는 또 내려가게 되어 있습니다. 아파트 가격을 떠받치는 전세가 지금 하락으로 추세가 꺾이다 보니까 아파트 가격도 지금 덩달아서 같이 하락 중입니다. 이 상황이 쉽게 끝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금리는 내년에도 계속 오를 예정이고 전세는 계속 내리고 이 현상이 당분간은 지속될 것 같다. 그러면 전세가가 과연 어디까지 내려갈까? 이것도 굉장히 중요하고 궁금한 부분인데 전세를 대출받지 않고 순수 자기 자본으로 얻을 수 있는 가격의 수준까지 내려오거나 아니면 전세 대출을 받아도 내가 감당이 되는 수준까지 이렇게 내려가면 전반적인 부동산 가격까지가 다 정리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정작 중요한 문제는 그 깊이를 모르는 게 함정입니다. 지금 6개월째 대한민국은 적자가 나고 있고 대한민국의 또 러시아는 계속 전쟁에서 원유값도 오르고 전체적인 물가가 다 오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말로는 외환 보유고는 괜찮다고 하지만 미국한테 계속 통화 스와프를 하자고 하는데 거절당하고 아무튼 대한민국 경제가 저는 잘 돌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상황이 녹록지는 않다. 그럼 이번에는 철산역 남쪽에 있는 철산 센트럴 푸르지오 요거 한번 보겠습니다. 요것도 신축급입니다. 2021년 아파트고 798세대 전용 면적 59 타입의 매매 최저가가 현재 9억 5천만 원, 전세는 5억 중반대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이건 다 집주인이 원하는 가격, 그러니까 호가입니다. 신축이라서 실거래가가 없다 보니까 사실 큰 의미는 없지만 광명도 서울하고 마찬가지로 매매가는 현재 내려가는 중으로 보면 됩니다. 모집 공고가 나오면 평면도, 단지 배치도, 그리고 주의사항까지 분석해서 다시 한번 업로드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감사합니다. 부동산의 비밀이었습니다.